아빠, 그래. 무농약 농산물 이런 게 있던데 그거는 이제 농약을 안 쳐서 무농약인 거지? 아, 물론 농약을 안 쳐서 무농약이지. 근데 농약만 안 쳐서 무농약이 아니고 개념부터 아빠가 설명을 할게. 그런 걸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기하고 무농약밖에 없어.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전농약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무농약도 없어. 그냥 다 유기인 거야. 그런데 이제 개념부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소비자들이나 심지어 나 같은 농사꾼들도 그 개념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 진짜? 그 친환경이 뭐라고 생각해? 농약을 안 주는 거. 아, 물론 농약 안 주는 거는 이제 한 부분이고, 궁극적인 친환경의 목적은 이런 거잖아. 지금 현재 오염됐거나 미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쳐서 뭐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친환경인 거지, 그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요 친환경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방식도 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좀 남다른데,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유기나 친환경으로 갈 수 없는 여건이 됐어. 왜냐면 산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좁은 땅에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나 식수원, 물 이런 것이 비료나 농약을 많이 치니까 많이 오염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무농약이나 유기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오염원이 어느 정도 제거됐거나 해소됐거나 아니면 오염이 안 된다 해야 돼. 그런 데만 그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농약을 안 쳤다고 아까 얘기한 듯이 무농약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고, 농약 안 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무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 치고 화학 비료를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여서 줘라. 가급적 주지 말고 화학 비료도 아예 주지 마라. 이건 유기. 그래서 유기가 무농약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거고, 유기는 이런 거야. 내가 이 땅에다가 화학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키우려면 이 토양 안에 수천 년 아니면 수만 년 아니면 최소한 수십 년, 인위적으로 노력하면 수십 년 걸리고, 자연적으로 이 유기물이 토양 안에 많이 축적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면 한 제주도 정도? 제주도 토양이 까만 게 화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 유기물 함량이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 중남미나 어떤 좋은 지역에는, 유럽이나 좋은 지역에는 이렇게 유기물 함량이 많은 데는, 유기물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분해해서 식물의 먹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자양분이잖아. 이런 게 있는 데라야만 유기농이 가능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토양이 많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농사꾼이 유기물을 많이 줘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퇴비라 그러지. 이제 식물 뭐 잎이나 줄기나 이런 걸 섞여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축분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지르면 유기로 키우는 가축의 축분만 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축분은 거름으로 좋지만 아무리 부숙시켜서 쓴다 해도 양계장이나 돼지우리의 똥 갖다가 부으면 안 돼. 왜? 거기에는 유해 물질이 있거든. 먹이라든지 배설물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배설물을 내 토양에 뿌리면 당연히 안 되지. 예를 들어 볼게. 아빠가 여기 3년 동안 농약 하나도 안 줬어. 무농약 인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야지. 안 나지. 왜 안 나? 우리는 100% 화학 비료로 키우는 거야, 이 수경은. 그러지? 그러니까 약을 안 쳤다고 무농약이 아니고, 약은 당연히 안 쳐야 되는 거고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웰빙 식품이라고 생각해. 이거 엄청 이기적인 생각이야.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이기적이냐. 유럽에 가면, 아빠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네. 이렇게 친환경 농장에 표지판에 보면 애플 사과 보면 이렇게 한쪽에 비었지. 거기에 벌레 한 마리. 요게 친환경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왜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을 키우는 사람이 어렵냐면, 토양도 유기물이 없어서 내가 유기물을 많이 채울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여기서 무농약이나 예를 들어서 조건도 좋아. 만약에 유기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약을 치면 이거 인가가 안 나와. 그렇지? 그래? 당연하잖아. 바로 옆에가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그 물이라든지 약이 날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어느 지역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농약, 무농약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유기로 가는 이유가 이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오염도 돼 있고 오염원도 주위에 많고 이래서 유기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어. 상당한 시간 거쳐야 그 인증받기도 힘들고, 인증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 힘들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까 아빠 얘기했잖냐. 이건 방법이고 친환경인 것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의 웰빙과는 거리가 먼 거야. 내가 집에서 세제라든지 설거지할 때, 이런 빨래할 때 쓰는 세제를, 화학적인 세제를 퍽퍽 쓰면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먹겠다.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친환경의 개념을 알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순이네. 그럼
환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은 이런 거고 웰빙은 다른 거잖아. 건강한 먹거리.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우리나라의 여건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기반이 안 되는 데서 친환경 농사를 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도 소비자들은 친환경 유기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그 농산물보다 훨씬 맛있고 품질이 좋은 걸 원한단 말이야. 이거 무리한 얘기지. 땅이 넓으면 까짓거 내가 쌀을 한 100톤 생산할 수 있는 면적에서 한 50톤만 생산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여건은 좁은 면적 안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여건인데 거기서 또 친환경까지 하려다 보니까 나는 그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근데도 욕도 많이 먹어. 왜냐면 상품성 때문에 도매시장에 가면 아예 친환경 농산물 거래가 안 돼. 왜? 일반 농산물하고 상품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수량도 적게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건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친환경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품질까지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박수 쳐줘야지. 양심적으로 졌다면 양심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 그 관리가 엄청 까다로워서. 그래서 소비자들도 생산자들도 이 개념에 벗어난 친환경 농사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진지하게 소비자들도 알아야 되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약을 쳤냐 안 쳤냐의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3년이 아니라 훨씬 긴 시간 동안 약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안 줬다 해도 뭔가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은 친환경이 아닌데 모르는 분들이 꼭 나 화학비료도 안 주고요 약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고 유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나 그런 질문 있어. 텃밭에서 그냥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 화학비료 안 주고 뭐 이렇게 그냥 키웠다 물만 주고 키우면은 그러면 유기농인 거야? 천년이 지나도 유기농이 아니지.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로만 따질게. 일단 그게 무농약이든 유기든 관리를 받아야 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업체도 있고 기관도 있잖아. 품질관리원 같은 데서 토양이나 물이나 시료 채취를 계속 하면서 여기가 무농약이면 무농약, 저기 유기면 유기의 기준에 맞게 관리를 했는지 또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게 검출되지 않는지 수시로 관리를 해서 나온 농산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허가 받은, 도장 받은 것만이 유기고 친환경인 것이지, 내가 내 텃밭에 아니면 이런 데서 뭐 100년을 내가 조상 대대로 우리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유기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개념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농사는 다른 거야. 친환경 농사는 내 마음에 이해가 될 만한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을 안 치고 짓는 것은 이건 박수 쳐줄 만한 일이지만 그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검증을 항상 수시로 받고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된 이 농산물만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런 말을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산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파는 물건에 약 안 친 친환경이라는데 그것은 농산물이 아닌 과정이 친환경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결과물이 친환경 농산물은 아닌 거지. 그치?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아빠가 웰빙 이기적이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 또 반박이 또 엄청 나오겠네. 내 가족 포함한 어떤 무리가 건강하게 살겠다는 걸 누가 말리겠냐. 그런데 그 자기 웰빙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먹겠다는 것은 요건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 친환경 농산물의 존재가 당신의 그 웰빙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있는 거지. 그렇잖아. 이거는 나도 몰랐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오해 없이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다가서 줘야 이제 저게 진짜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고 틀리고는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네. 삼촌, 딸기 중에 무농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안 준 거예요? 농약을 안 줬지. 진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방법 중에 우리가 해놓은 게 뭐냐면은 첫째가 이제 유기농이라고 있어. 네. 유기농, 그 다음에 무농약, 또 하나가 뭐냐면은 관행농업, 농사니까 유기농은 농약 사용해도 안 돼. 그 비료도 못 써. 화학비료라 그래야 돼. 전부 다 농약도 그 화학 농약이면 안 돼. 그럼 그 화학자가 안 들어간 농약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미생물제나 우리가 천정농법을 많이 하잖아. 가공하지 않은 거,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료 아니면 천연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유기농이라 그래. 무농약은 농약 사용을 못하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만 써야 돼.
3분의 1만 사용한 것을 무농약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관행농사는 일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행농업이라 그래. 네.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한 것을. 근데 비료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학적인 공정을 거쳤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암석에서 많이 유래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료 자체도 이렇게 뭐 화학적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해롭거나 그러지는 않아. 농약이 안 들어간 게 더 좋긴 좋은 거예요? 글쎄 그건 조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는 안전하지. 왜냐면은 이 관행 농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나는. 네. 아니, 조금 깊게 들어가야 돼. 괜찮아? 아, 예. 일단 네. 해볼게요. 우리나라 그 토양은 화강암에서 유래했다 그래. 이게 카올리라이트라 그래. 우리가 흙이라 그러지 흙.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석영, 장석 이렇게 운모로 돼 있어. 아마 일반 그 건물들 계단이나 봤을 때 그 세 가지 색깔로 돼 있는 그 이 가장 흔한 돌이거든. 네. 거기서 유래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점토라 그러는데 흙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흙은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은 양분 보유력이 굉장히 낮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흙이 안 좋아. 토양이. 네. 어디 좋으냐? 도자기 만드는 데는 최고야.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자기가. 그럼 왜냐면은 흙이 좋아서 그래. 도자기 만드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 네. 근데 농사 짓기에는 조금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료를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비료가 예전하고 틀리게 인체 해로운 게 아니야. 식물에게 필요한 원소가 보통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원소를 암석에서 구해. 그래서 비료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 농약도 이제는 PLS 제도라 그래가지고 예전하고 많이 틀려 농약이.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진딧물을 잘 잡으려고 그러면은 진딧물 약을 갖다가 뿌리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뿌릴 수가 없어. 왜요? 예를 들어서 딸기잖아. 딸기 진딧물을 좀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농약상 가서 농약을 살 때 딸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먼저. 그리고 진딧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작물, 그 병해충에 적용된 약자가 다 틀려. 작물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적어. 저독성이라 그래. 독성을 봤을 때 저독성 농약들이 많어. 그러다 보니까 인체 해가 없고 또 이 치는 양이 정해져 있어. 얼마만큼 치라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양만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인체 해롭거나 그러진 않아. 화학 공정이 들어간 농약은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비료도. 근데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비료를 분해해 보면은 그 물에 이제 용해되면서 이온화가 되거든. 그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삼촌. 오케이.